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엔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우리가 추석 직후에 9월 19일 날 오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음봉 달리면 추가 매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딱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어때요? 27,000원 아래에서 담았을 것이고 혹시라도 못 잡은 분들이 계실까 봐 영상 찍으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엔스에 물려있던 분들 오늘 음봉에 2차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안으로 대응해 두시면 일정 맞춰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거의 장이 좀 끝나가는 시점에 2시 42분에 카톡방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엔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가 근처에 잡으신 분들도 얼마에 사실 수 있었다? 25,000, 600원, 500원 사이에는 잡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 일단은 지금 약수익권이라도 왔을 거 아니야. 신규 매수하신 분들 기준. 자, 그리고 2차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한 단가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놀아주고 있죠. 자, 우리가 어제, 오늘은 담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보호예수 세력이 팔 수 있는 9월 23일 디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호예수 물량 출회되면은 급락한대. 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떤 경우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을 타이밍에 당연히 얘네도 올려 팔기 위해 주가를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주가 다 떨어뜨리고 얘네가 23일 날 와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나가겠어? 아니죠. 얘네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추석 같은 좀 긴 연휴가 있을 때는 이 세력들이 며칠 디데이를 좀 늦게 잡아서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 선제적인 매도 물량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디데이 맞춰서 저점에서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차 대응으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를 대응해 둔 상태고 아직까지 이 세력들의 제대로 된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얘네가 반등을 줄 거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오늘도 양봉으로 어느 정도씩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세력들은 팔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올려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돈을 쏟아 부어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종목 대응을 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적으로 좀 저감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타점 잡기 위해서 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ENC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제는 하락이 너무나도 제한된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줄지는 저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이 수급을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브리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ENC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철저하게 일정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죽어버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은 순식간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못 파는 순간 제가 3개월 물린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뭐야? 9월 19일 영상에서도 대신 매도 못하면 3개월 물리니 꼭 대응 적어드렸죠.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좀 탈출을 하고 싶다. 탈출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EN셀 마지막 타점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핑은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일체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무료로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찍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 했고요. 막 수익 받고요. 매도하라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브리핑 반까지 좀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실시간 매도 타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이렇게 EN셀 나간 거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 운영해 드리고 있고 또 수익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또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기가 막힌 타점 받아보고 싶다.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3415-7739번으로 이엔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엔셀 남겼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3부 토건 찍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어느 특정 단어로 문자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스팸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엔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브리핑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구간 거의 저점이 잡힌 이유가 뭐였어요? 디데이도 디데이지만 우리가 거래량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았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지금 이 구간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올 때 35,000원에 있던 주가가 막 26,000원까지 내려올 때 거래량을 보세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흐름이 보였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팔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거래량 완전 빌빌빌빌 거리면서 없다시피 지금 물량이 나왔잖아. 특히나 세력의 거래량이 아닌 이유는 뭐다? 세력은 지금 이만큼 여기서 매수를 이 정도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내려서 팔 이유도 없지만 이런 거래량으로는 지들이 가진 물량을 일부도 소화를 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찍혔다면 문제가 되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도 찍히지 않았을 뿐더러 하락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바닥을 잡고 있구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이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과대낙폭이 나와줬고 디데이도 가까워지고 있고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드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오늘 물량 테스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긴장을 하고 우리가 어제 오늘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다음 주에는 매도 타점, 이 고가 매도 타점을 좀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도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왜? 얘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됐다가 재지정 예고 공시가 떴기 때문에 어제부로 그쵸? 자, 근데 이 공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우리가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일은 9월 20일 오늘이죠. 그리고 해제 사유는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결국에 재지정 여부를 보면 되는데 이 재지정 여부 계산해 보면 되죠. 자, 판단일의 종가, 판단일이 언제예요? 자, 판단일 9월 23일 최초 판단일이라고 나와 있죠. 9월 23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9월 2일에 종가보다 높은 경우 9월 2일 종가 얼마였어? 자, 9월 2일 종가 38,250원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2, 3번은 38,250원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번, 3번 요건은 중요해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죠. 왜? 다음 상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니까 우리는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이 1번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2, 3번 충족을 해도 1번 충족이 안 되면 얘는 재지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9월 23일까지는 세력들이 올려봤자 38,250원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다시 경고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얘네가 애초에 여기서 힘들게 주가를 내잡아 빼면서 경고를 풀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는 이 38,250원 아래에서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시 경고를 다시 재지정 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9월 23일 이전에 주가를 올려두고 나서 9월 23일 종가에는 이 아래로 무조건 뺄 거기 때문에 38,250원 여기만 돌파하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렇게 심플하게만 해주면 다행인데 요즘의 개인들은 이런 공시도 해석하고 굉장히 똑똑해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 늦게 시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하루씩 수년되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최초 판단일 자체는 23일이지만 이게 밀려나게 되면은 하루씩 또 바꿔서 그날 이제 종가를 보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수급에 영향을 주는 보호예수 예의점 플러스 경고 제지적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ENSL 기술 이전, ENSL 호재, ENSL 목표가, ENSL 악재 이런 것만 막 찾아보고 있어. 이런 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애초에 이 구간에서 떨어진 이유가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상장을 하자마자 45,000원에서 16,000원을 찍을 때 얘가 기술 이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신규 상장주가 너무나도 많았잖아. 우리가 1년에 신규 상장주가 몇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번 연도 어땠어요? 하반기에 완전히 쏠렸지. 자, 여기 2024년에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만 벌써 이만큼이야. 거의 20개가 돼가.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심도가 원래 상장한 종목 한두 종목에 쏠려가지고 이 수급을 온전히 나눠가져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20개가 나눠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도 반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신규 상장주 애들 꼬라지 보면은 죄다 추세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다 똑같이 생겼어, 차트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얘네 싹 다 악재 있어서? 아니죠. 자, 우리가 초반에 신규 상장주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였다? 자, 의무보유 확약 물량, 의무보유 확약, 이제 물량,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미확약 물량이에요. 이 두 가지로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신규 상장주 매매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물량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인터넷에다가 이게 내가 뭔지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하려다 보면은 쓸데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되는 내용만 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의무 보유 확약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리고 보호 예수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관이나 초기 투자자, 연기금, 외국인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의무적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해주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의무 보유 확약 보호 예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기 투자자, 창업자, 기관, 연기금 이런 애들은 우리랑은 좀 매매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얘가 상장하고 매매를 하고 공모를 했지만 나머지 초기 투자 기관, 외국인, 연기금 이런 애들은 상장하고 매매한 게 아니잖아. 몇 년 동안 얘네가 상장하기 전부터 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는 뭐만 기다려요? 상장을 해서 지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시점, 차익 실현할 시점만 기다리고 있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장을 드디어 한 거야. 싹 다 팔아버리고 싶겠죠. 당연히 몇 년을 기다렸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야, 너네 상장했으니까 다 파세요.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이거보다 더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네는 좀 인간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주식을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막 15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확약 기간을 정해서 이 니네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한 3, 40개 정도는 뭐 15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나눠서 좀 알아서 안 팔게끔 이 물량을 걸고 그 다음에 이 날짜들이 지나면 팔아라.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무보유 확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상장하고 매도를 못하니까. 자, 근데 사실상 최근에 상장한 얘들 꼬라지를 보면은 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거의 없어. 아니면 진짜 막 코딱지만큼 걸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뭐는 많아져? 이 미확약. 확약이 안 걸려있는 물량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의무가 없으니까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상장하자마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종목이 얼마나 나쁜 기업인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앞으로 뭐가 있는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고 얘네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얼마나 좋고 무슨 호재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요. 딱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섣부른 대응하지 말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쓸데없이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 무슨 호재가 있는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이걸 볼 필요가 없다. 정보력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아, 이엔셀 매수.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다. 매수. 고점 매수하고 떨어지자마자 아, 물렸네. 이게 호재가 뭐가 없나? 일정이 뭔가 없나? 검색을 막 해보잖아. 이런 거 찾을 필요 있다? 없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철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매수, 매도 어느 게 더 많은지 적은지 영향을 주는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일정에 따라서 이 의무 보유 확약 일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일정이 뭔지 왜 반등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수익 탈출할 수 있을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생각만 해도 아, 복잡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보호예수 모르셨던 분들, 의무보유 확약 모르셨던 분들도 3분 안에 이해시켜 드렸죠. 똑같습니다. 더 쉬워요. 이제 여러분들 절반 이해하셨고 딱 절반만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5분 안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도 엑셀 세라푸틱스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와서 막 대응을 하진 못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규 상장주도 수익 매도에 성공을 했고 라메디텍 최근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 매도했고 시어스테크 제가 뒤이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종목도 수익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진짜 잘못 사서 45,800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도 일정에만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마이너스 막 30% 40%이신 분들도 정확하게 수익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5분 안에 정확하게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나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나 지금 여기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D-Day, 일정 D-Day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꼭 끝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의무보유 확약, 보호 예수 때문에 왜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반등이 나올까요? 자, 얘네는 미확약인 애들, 얘네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팔면서 주가가 막 4만 원에 있던 게 1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겨우 2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어. 자, 그럼 이게 묶여있는 애들은 어때? 얘네 지금 팔고 싶어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못 팔게 이렇게 묶여있잖아. 얘네들은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4만 원대에 팔려 했는데 지금 내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여있네. 그래서 얘네가 매도 전에 그냥 절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올려두고 매도해요. 올려두고 지네가 팔 수 있는 시점에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두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슈 때문에 오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주가가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이 코딱지만한 물량이라도 팔기 위해서 반등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되는데 자, 15일 뒤면 언제예요? 얘가 8월 23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8월 23일 이날이죠. 자, 그러면은 7일이란 말이야. 7일. 그쵸? 자, 그런데 주가 어땠어요? 9월 2일 날 고점 찍고 7일 날에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 이거 왜 그래요? 제3의 세력이 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호해수 세력들이 주가 반등을 만들어 내놓고 판다는 사실을 제3의 세력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시를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는 이런 구간에서 올라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호해수 세력들이 팔 수 있는 날짜 전에 지들이 최고로 고점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게 돼요. 반등을 만들어 내놓고 선수를 치고 매도하고 나갑니다. 자, 그럼 얘네가 파는 물량 그리고 얘네가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파는 물량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 다시금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15일짜리 일정에 대한 반등이었잖아.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된다고? 1개월짜리 물량에 대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8월 23일 날 상장했으니까 9월 23일 날 팔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짠가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을 정말 한 3-4번 해 먹었죠. 최근에 이제 시오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해 먹었고 그쵸? 자 시오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개떡 같은 종목도 일정을 통해서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라메디텍. 자 라메디텍도 최근에 우리 수익 매도 진행했죠. 같이 볼게요. 자 라메디텍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9월 3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 탈출하셨습니다. 라메디텍은 차트 어땠어? 지금 일단 확실한 건 ENCL보다 더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매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얘도 일정 매매를 통해서. 무슨 일정인데? 얘 6월 17일 상장했잖아. 3개월짜리 물량이죠. 그쵸? 자, 근데 3개월짜리 물량만 그랬던 게 아니죠. 자, 제가 이 종목 처음 매매할 때 얘 고가는 6월 26일 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 26일 날 폭등 확정되어 있다. 언제 말씀드렸죠? 6월 21일 날 얘가 폭등하기 5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확고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제3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26일 전까지 무조건 대응을 끝내놔야 된다고 했어요.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 왜? 이 라메디텍은 6월 1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7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 4 거래일 전이면 언제예요? 3, 4 거래일 전이면 7월 1일에서 자, 우리 7월 1일에서 3, 4 거래일 전이면은 자, 이날이죠. 26일. 3거래일 전 정확히. 그리고 6월 26일 날 정확히 21% 폭등이 나왔어요. 그것도 신저가를 가는 도중에. 자, 그래서 우리 이때 당시 투자자분들 사자마자 마이너스 막 30%, 40%였던 분들이 추매해서 이날 다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건 뭐야? 또 3개월짜리 일정으로 해먹었고 최근에 찍어드렸던 이 한싹도 동일하죠. 자, 한싹. 제가 이 종목 처음 찍어드렸을 당시가 막 12월, 1월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 자, 그런데 이날 여기서 문의 주신 분들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4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얘는 반등이 나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4월에는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한싹이라는 종목은 보호회수가 6개월, 1년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 10월에 상장했으니까 6개월 지나면 언제다? 11월, 12월, 1, 2, 3, 4. 그래서 4월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때 당시 호재 없었어요. 이슈 없었어. 시장 급락하고 있었어. 근데도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보호회수 세력들이 지들이 높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거래량 만들어서 주가 올리고 얘네 나가니까 어때요? 다시금 신저가 찍고 비빌대고 있지. 왜? 보호회수 세력은 어차피 1년 뒤에나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주가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요. 이번 1개월짜리를 놓치게 되면은 얘는 다음 일정 3개월까지 세력들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은 왜 올라요? 1년짜리 물량 준비하는 거지. 얘가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물량을 팔 수 있어요? 보호회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0월달에 얘네 1년짜리 보호회수 물량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호회수 세력들이. 상장일이 10월 4일이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언제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4일이니까 우리가 3거래 전으로 돌리면은 9월 말. 얘도 9월 말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ENCL은 며칠이나 남았을까? 8월 23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1개월 뒤면 언제예요? 9월 23일이겠지. 자, 그러면 3거래 전으로 돌리면 언제다? 19일. 우리가 늦어도 19일 그리고 뭐 내일은 13. 19일 아니면 13일 안에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휴일이 많이 있고 지금 주가를 좀 올릴 시간이 촉박할 때는 세력들이 무조건 3거래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일날 반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2거래 전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1거래 전에 반등을 끝내놓기도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얘네가 3거래일 날 반등을 만들고 선제적인 매도 물량을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날부터 긴장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이탈 징후를 보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ENCL은 이 종목이 어디가 좋고 뭐 무슨 호재가 있고 이걸 볼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일정을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술적인 타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변동성은 또 왜 커요? 이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아래에 매물이 깔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겁나 잘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겁나 잘 올라. 왜? 일반적인 종목은 이렇게 개인들이 이런 구간에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급이 들어와도 여기만 오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개미들의 물량 때문에 저항을 쉽게 받죠. 자,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는 이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쭉쭉 가지만 내려갈 때도 쭉쭉 내려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때 시원하게 나왔다가 또 얘네 보호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나면 시원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이 D-Day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시어스, 라마디텍 대응했던 것처럼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도 타점을 좀 받고 싶다. 이엔셀 같이 수익 매도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3415-7739번으로 이엔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얼마 매수, 얼마 매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 대응했던 종목들처럼 좀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카톡방에서 제가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은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려도 혹시 막 이거 가입권유나 막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금전적인 요구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당연히 없습니다. 100% 무료가 맞는데 저도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진행을 하느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만약에 이런 인증샷도 없고 신호도 없이 막 그냥 라메디텍 수익 받고요. 제가 진짜로 매수하라 했고요. 매도하라 했고요. 이러면은 어때요? 신뢰성이 안 가요. 솔직히 신뢰도가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ENSL 탈출을 위해서 대신에 이건 있죠. 저도 이렇게 인증샷이 나오려면은 타점을 제대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료보다 더 세심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기가 막힌 타점 받고 ENSL 수익 극대화하고 탈출하고 싶다. 플러스 이번에 지금 크게 물려 있는데 최대한 고가에서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15-7739번으로 ENSL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ENSL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종목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셀리드라는 종목도 우리 신규로 매수해서 많은 분들 수익이 이렇게 좀 같이 나셨죠. 그래서 뭐 ENSL도 탈출하고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단타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개월짜리 물량이 이제 일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얘는 앞으로 다음 일정 3개월짜리 일정 때문에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상 주가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꼭 탈출하시고 우리가 3개월 때는 또 3개월 일정에 맞춰서 저가 매수 타점까지 좀 잡아가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